아침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그저께 목요일 저녁 이런 모임 말고 이제 또 다른 모임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7시에 진행을 하러 갔어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그 대중교통을 탔는데 지하철에서 내려서 보니까 큰 공사장에 이렇게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이렇게 옆에 왜 뭘 알리는 뭔가를 써놨는데 눈에 확 띄어요. 그 어두운 밤에도 뭐라고 써 있냐면 강남을 거닐다 별을 만나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강남을 거닐다 별을 만난다? 그럼 우리는 과연 무엇을 만나러 다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은요 32번째 시간 미래 예측학 박사님, 문재호 박사님 모셔서 미래 예측에 대해서 짠 요만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일사천리에 오늘 미래를 알아보러 오셨나요? 항상 주제가 다르니까 어떤 분은 습관을 만들려고 오시는 분들 계시고 늘 거의 매번 빠지지 않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단골 청중들이 계신데 오늘 이상하게 안 오셨네.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정말 너무 오고 싶은 곳이다. 그러니까 오다가 늘 매주 오는데 이제 좀 개인적인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못 오시는 경우에 그거를 좀 늦게 가고 올까 말까 하다가 못 오면 계속 이 일사천리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못 오게 됐다고. 그런데 진짜 너무 기대가 되고 궁금한데 너무 아쉽다 이러면서 아침 일찍 6시 반에 전화를 한통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많이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도 오늘 오셔서 이제 또 일사천리를 사랑해 주시는 한 분으로 또 남아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네. 저는 일사천리를 진행하고 있는 정서코칭 전문가 이기화고요. 제 별명은 힐러입니다. 치유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함께 성장해가는 파트너입니다. 저는 뭐 강의도 하고 있고 코칭도 하고 있고요. 가끔 이렇게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매년 300개 특강, 300개 이상 특강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네. 이런 자격으로 제가 이 앞에 섰고요.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에 또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따뜻한 공간을 이렇게 제공해 주신 이 분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료로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공간을 제가 아침에 쓸 수 있도록 또 무료로 제공해 주신 유순희 대표님이 계시는데 같이 오셔서 아침에 함께 해주시는데 요즘에 몸이 한 군데가 불편하셔가지고 수술을 하셨어요. 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수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거동이 어려우셔서 이번 주에 못 나오셨는데 저자섭외를 같이 해주시고 이렇게 또 이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리라 그리고 제가 또 마음을 풍 울리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열정적인 청중들 이렇게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의 저자님 아니십니다, 이분. 제가 여기를 미스테이크했군요. 네, 문재호 박사님 모셨고요. 열혈 팬들, 그러니까 이 열정적인 청중 중에 열혈 팬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열혈 팬 중에 한 분 계시죠. 네, 또 열혈 팬이 되시기를 해주신 저희 기업교육의 아버지예요. 네, 이명록 교수님이시라고요. 기업교육 하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이렇게 한번 참석하시더니 계속 응원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격려의 차원에서 또 자리를 한 자리를 다 이렇게 해주셔서 저는 좀 든든합니다. 몇 주 전부터 청중이 되셨어요. 그래서 열혈 팬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어쩌면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확 와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모임에 함께 해주신 분 중에 일사천리 후기를만 이렇게 또 알려주셔서 그런 분들 덕분에 저희가 의미 있는 시간으로 이거를 올해 과연 매주 하는 게 진짜 의미가 있을까, 이게 유익한가. 저도 시간이 그렇게 만만치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왕이면 이 시간을 내서 하는데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좀 적게 오실 때 내가 괜히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2주에 한 번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기로 마음 먹고 올해도 다시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의미 있는 시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선물을 드려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에게. 네, 저에게 문자를 주시면 010-8566-1140 일사챙이라고 지금 문자를 주시면요. 선물 드립니다. 네, 오늘 어떤 선물이 갈지 모릅니다. 제가 매번 선물을 돌아가면서 드립니다. 네, 한 분에게 드립니다. 네, 핸드폰 안 있으신데도 안 주시네요. 벌써 선물 안 주실 것 같아서. 다른 분에게 양보하려고. 다른 분에게 양보하려고. 네, 그 마음은 되게 좋습니다. 근데 안 줄 것 같아서는 앞에 이제 빼시면 좀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미래 예측을 하러 왔는데 그래서 안 줄 것 같아서 예측을 하시고. 네, 저는 이거 할 때 늘 앞으로 안 되는데 그러면 뭐라고 하나요? 뭐 재수, 손재수? 뭐라 그래요 그거? 횡재수? 뭐 이런 거라고 하나요? 뭐 이런 거 저 잘 안 붙어요. 안 붙는데 오늘 어떡해 이거 에너지 쓰면 되는 거잖아 이러면서 확 누르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 저 진짜 받아본 적 있어요. 그 저기 일산의 롯데백화점에서 그냥 진짜 옷 한 벌 사고 50만 원짜리 이상 되는 옷을 사는 사람한테만 뭐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1등 당첨이 됐어요. 그때. 근데 요즘 1등 당첨은 막 자동차 주잖아요. 근데 그때는 1등 당첨은 한 100만 원 상당의 오디오. 네, 오디오 줬어요. 그래서 그 오디오 받아가지고 오디오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가 한 50만 원 정도 팔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현금 50만 원을 얻었던 여기 있는 게 미래는 예측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냥 주세요 문자를 막. 그러면 제가 문자를 받는 이유는요, 저희 일사챙이 단톡방에 여러분들 초대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다른 이야기는 없고, 저희가 이제 가끔 하는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알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며칠인가요? 22일이요. 네. 몇 번 먹을까요? 처음으로 제가 여쭤봅니다. 오늘 특강 해주시는 강의님들이 몇 번 먹을까요? 제일 뒤에서 1번, 지금 현재 번호로? 번호 안 탔어요? 번호 안 맨 위에서 아니면 현재 제일 꼴찌. 네. 참 이분 운 좋습니다. 지금 뽑을까요? 아니면 좀 기다릴까요? 네? 끝날 때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네. 끝날 때 그러면은 2번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확인 다 합니다. 네. 이분 참 운 좋으셨는데 죄송합니다. 네, 끝날 때 드리라고 하니까 끝날 때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선물은 스타벅스 커피를 드릴까요? 따뜻하게 드시라고. 네, 스타벅스 커피로 맨 마지막에 주신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드님 왜 문자 안 넣어요? 해당돼. 여기 오시는 분들은 아침 일찍 왔는데 우리 뭐라도 하나 얻어가야 되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진짜 제 처음 뵙는 얼굴들이 많습니다. 너무 감사한데요. 네, 이렇게 일사챙이 소개를 여러분과 나눴고요. 바로 또 저희 저자님 특강을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일사챙이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책으로 이루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사챙이라고 했고요. 또 일사천리에서 따왔어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리 함께 모두 또 순조로운 한 해를 보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전문가들은요, 어떻게 저희가 초청을 하냐면요, 매월 4번의 그 토요일이 있잖아요. 4번, 5번의 토요일이 있는데, 그 중에 3번은 저자님으로 초청을 하고요. 한 번은
CEO 분이나 아니면 유명한 강사님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아주 그 미래 예측의 전문가이신 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네, 그분에게 얘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45분에서 50분 정도의 특강을 듣고요. 또 한 20분 정도의 토크로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사진 촬영 하시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오늘 해주실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저 혼자 생각이었어요. 10,000원의 행복 뭐 이런 걸로 복채는 내야지 자기한테 효험이 있다고 하잖아요. 보통 가시면 20만 원을 받으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들 10분의 1도 아니고 20분의 1 정도로 딱 한 가지씩만 궁금하신 거 못다한 이야기 시간에 이제 다 가시고 여쭤보셔도 될 것 같아요. 커피숍을 가시든 아니면 여기 잠깐 앉으셔서. 네, 일찍 일어나는 사람 일찍으로 이루는 시간. 네, 오늘 미래 예측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기 오신 분들은 미래 예측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셨을까요? 아니면 진짜 되는 거야? 궁금해서 오셨을까요? 개인의 미래? 아니 우리 구군이 하도 칭송생숭하니까 올해의 구군 뭐 이런 게 궁금해서 오셨을까요? 아니면 사주? 오늘 그 주제가 허츠 사주예요. 사주가 궁금해서 오셨을까요? 궁금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외우셨는지 궁금한 게 되게 많아요.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모임이 너무 신기해요. 매주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많은데 아, 오늘 처음 그러셨구나. 또 이렇게 훈남께서 아침에 저보다 일찍 오셔가지고 이렇게 반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네. 미래. 저는 미래 예측은 근데 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요? 뭐 이렇게 왜 해가 맨날 바뀌면 뭐 올해 트렌드 뭐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분이 제일 많이 쓰시잖아. 책 쫙 김남도 교수님 있잖아요. 네. 매번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랩이 돼가지고 올해 거 제가 못 봤어요. 그렇게 우리가 막 읽어내요. 뭔가 읽어내고 싶어요. 그죠? 미래 학자들도 있고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오늘의 미래는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네. 문재원 박사님이십니다. 제가 여기 미스프린트 한 줄이 안 나간 게 있어요. 네. 예. 어떤 분이신지 직접 들어보자고 제가 설명하지 않아요. 네. 우리 모시는 동안에 제가 파일 좀 잠깐 열 테니까요. 옆에 짝꿍하고 잠깐 인사 한번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대단한 곳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나눠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사주를 이렇게 영어로 적게 씁니까? 고유명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정식으로 이니셜, 영어 이니셜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 홈페이지는 지금 아라비아 숫자로 썼어요. 아라비아 숫자로. 네, 모실 때 우리 큰 박수로 그리고 환호와 함께 오늘 에너지를 발산되고 도와주십시오. 네, 그래야지 나오십니다. 네. 자, 문재호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침마당인 줄 알아요. 선생님과 질러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 작년부터 사주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주쟁이 또 하는 걸 좋아해요. 박사는 하도 많으니까 어떤 분야에서 한 20년 이상 하시면 자기 나름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이제 좋은 말을 하면 나는 나쁜 말을 하면 쟁인데 하여튼 쟁이가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유럽 쪽에서 좀 마이크로 개념, 우리나라에서 좀 장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횟수를 22년째입니다. 제가 22년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감히 쟁이란 말을 붙여도 되지 않겠느냐. 작년부터 사주 쟁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오면서 나도 미쳤고 오시는 분들이 미쳤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추운 날, 길도 미끄럽고 건강인데 저도 여기 한 3번인가 2번 참석을 했었거든요. 다른 가격에. 근데 그때에 비해서는 이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사주에 대한 편견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주라는 거는 오히려 음양오행이 더 맞는 겁니다. 오늘 제가 뭐 사주가 어떻다 이게 아니라 현대 우리가 사주를 통해서 뭐를 알아야 되는지. 왜냐하면 사주라는 것이 원래 음양오행학인데 음양오행학이 제시하고 있는 게 우리 뭐냐. 근데 이거를 목회를 하고 있어요. 목회를. 근데 앞에 우리 이제 영상사업체 이기와 우리 같은 아버님께서 너무 달변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강의가 조금 부담스럽고 또 제가 이렇게 이러한 원고를 놓고 강의하는 것은 아마 열손가락이라는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원고 없이 전문 적자 없이 강의를 진행하다가 학교 강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렇게 길을 놓고 하는 게 상당히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아마 진행이 전혀 아마 관계없이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주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사주가 과연 미래 예측이라는 게 뭔가. 제가 처음에 미래 예측 박사 학위를 받아갖고 명함을 돌리니까 대부분의 저희 친구들이 80%가 토인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토인비. 그래서 그게 아니라 동양 철학에서 그 많은 동양 철학 사상에서 그 미래 인간의 기용학을 예측하는 부분을 5가지 파트를 뽑아서 그 파트로 하나의 이제 학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인간의 기용학을 예측한다. 그래서 미래 예측이지. 물론 토인비의 어떤 그러한 사회적인 정치적인 모든 이런 것도 아마 예측이 가능하겠죠. 근데 아직까지 제가 실력이 짧아서 부분을 핀다든가 감히 그런 것은 제가 언급을 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오늘은 이제 파트 사주가 도대체 뭐길래 어떤 분들은 이게 개복품을 있어요. 사주만 얘기만 나오면 그냥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이제 고등학교 고3 때까지 볼수 크리스찬이에요. 저희 모태신앙이라서. 지금도 저희가 집에서 아직도 이제 탕아 돌아라고 항상 기도를 하세요. 이미 이제 제가 한 20년째 이걸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현재 작년까지 동의대 한의대에서 강의했었고 그다음에 현재 동의과학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K에서 4년 정도 강의했었죠. 주로 이제 상담보다는 강의를 많이 하고 월요일하고 일주일에 2번만 비는 시간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박사들은 이제 컨테가 높아져서 사는 거 아닙니다. 근데 강의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자, 오늘 목차가 이제 태양계와 지구 이렇게 여기 있는데 아마 이 지구도를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한번 목차를 꾸며봤는데 저한테 제 강좌 총 강좌 시간이 약 4년입니다. 사주 음양오행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1회도 갈 수 있는 기간이 4년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하고 그거를 지금 45분, 50분 동안 지금 하려고 보니까 엄청 지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할 말은 많은데, 그쵸? 마치 폭탄 떨어지는데 화장실에 가야 되겠고, 벨트는 안 열리고, 뒤에 어떤 애는 울고, 지금 이런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이제 가장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겠냐 하는 게 제 화두인 것 같아요. 자, 사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주 팔자가 있잖아요. 4가지 기운? 혹시 사주라고 해서 거의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정해져 있는 거. 오늘 이제 사주가 원래 뭔지, 사주가 굉장히 억울해요. 사주라는 단어는. 그래서 오늘이 2017년 1월 21일 현재 10시라고 치자는 거죠.
2017년 1월 21일 08시라는 오늘의 어떤 그 시간의 흐름에 지나가는 시간은 오늘 사진을 딱 찍은 정지화면이에요. 또 2017년 1월 21일 08시는 우리가 저걸 표시방법을 뭐냐면 십진법을 이용한 거예요. 그렇죠? 십진법.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0이 2개가 있고 2가 2개가 있고 1이 2개가 있고 0이 3개 있고 7 하나 있고 8 하나 있어요. 이것을 우리 동양에서는 동양이라 하면 이제 한국, 중국 뭐 이런 데서는 근데 60진법을 이제 이용했죠. 60진법을. 그래서 60진법을 쓰게 되면 오늘이 병신년 아직 2017년이지만 이제 정유월이 아직 안 됐죠. 그래서 그 병신년, 신축월, 무신일, 병진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월일시. 그래서 이제 병신년, 신축월, 무신일, 병진시. 이것은 2017년 1월 21일 08시를 60진법을 이용해서 쓴 것이 병신년, 신축월, 무신일, 병진시예요. 그러면 내일은 또 어떻게 되느냐? 1월 22일 08시. 그럼 내일은 오늘에서 22일이 22일로, 일이 2로 바뀐 것뿐이 없어요. 근데 이 60진법을 쓰게 되면은 병신년 신축월까지는 맞는데 그 다음에 기유월 무진시라고 하는 다른 어떤 용어가 나와요. 다른 용어가. 그래서 병신년 신축월 기유일 무진시. 그래서 이것을 또 우리가 쓸 때는 병신년 신축월 기유일 무진시. 그럼 작년에 오늘 2016년 1월 20일 08시. 그럼 작년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데 제 연에서만 17이 16으로 바뀐 것 뿐이 없어요. 그런데 2016년 1월 21일 08시를 우리 60진법으로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을미년, 연이 바뀌었죠. 을미년, 기축월, 이민일, 갑진시.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놓고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그러면 10진법으로 본 거하고 60진법으로 본 거하고는 10진법으로 본 것은 아무런 사실 거기서 의미를 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오늘 2017년 1월 21일 08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난 지 2017년 되는 해 첫 번째 달에 20하루 21번째 날에 그날의 08시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은 그 22일 되는 해 08시. 저것은 2010년 예수님 탄생한 지 2010년 된 해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양에서 말하는 60진법을 표시하게 되면은 이 각자의 표시하는 이 글자에 어떤 그 사유체계, 즉 인간이 가져야 할 어떤 사유체계를 대입을 시킴으로써 각자 하나하나의 글자에 뭔가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0, 1, 2, 3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불병정 무의경생 청간 잠시 나오겠지만 또 자축인묘라고 하는 12지 이 10간과 12지의 어떤 그러한 활용을 크게 되면서 저기에 뭔가에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음양오행학이에요. 그러니까 사주팔자라는 것은 바로 이 연을 상징하는 을미년, 병신년, 이 연을 상징하는 하나의 기둥이 있고 월을 상징하는 기둥이 있고 일을 상징하는 기둥이 있고 시를 상징하는 기둥이 있다. 그래서 기둥이 4개가 있으니까 사주. 거기에 위에 써있는 식간이라고 하는 것을 하늘의 기운을 따르는 거고 밑에 12지는 땅의 기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기운이 각각 글자가 몇 개느냐? 8글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팔자예요. 근데 사주팔자는 결국 뭐예요? 아라비서 추자로 즉 십진법으로 어떠한 특정 시점에 그 표시를 60진법으로 한 것 사주팔자인데 사주팔자는 단어만 나오면 막 난리법석이 나요. 사주팔자는 억울한 거야. 2017년 1월 21일 08시를 병신년 신축월 무신일 병진시라고 쓴 것뿐이 없는데 저것이 갑자기 뭐 미신화가 되거나 뭐 점이다 이렇게 매도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사주팔자 자체는 그 단어 자체는 뭐냐면 어떠한 특정 시점, 아니면 시간의 흐름을 표시하는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청간과 지지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거기서 우리가 우주의 흐름을 알 수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내용이다. 뭐냐면 이제 이것이 학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치면은 기승전결. 그래서 뭔가 논리적으로 반복이 될 수 있는 것이 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오래됐죠. 지금 한 4,000년 된 거예요. 그럼 4,000년 동안 인간이 쭉 내려오면서 인간의 모든 기령하복을 신에 의지하거나 어디 자연에 의지하거나 그것을 또 깨시려고 내 자신의 의지에 거기에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뭔가 궁금했던 것을 자꾸만 퀘션마크를 붙인 거거든요. 그것이 한 4,000년 동안 통계가 내려오고라는 거죠. 그러면 통계라는 것은 무시를 못하죠. 물론 통계 자체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확실성이 아니라 개연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고서 100% 맞춰라. 그건 신이 할 수 있어요. 인간의 범주를 벗어나는 거죠. 근데 마치 현재 통용되고 있는 것은 하늘에서 막 비가 내려. 그러면 대부분이 우리는 기복이라고 해서 종교를 가서 뭐라고 하냐? 이 비를 멈추게 해주세요. 현재는 이 비가 내가 쫄딱 맞고 있지만 그럼 내세에 가서는 비가 없는 곳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걸 기복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동양술에만의 미래 예측 이 음양 모양은 그런 기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비 오는 거를 인정해라는 거예요. 비를 멈출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비가 오는 걸 인정을 하면은 그 다음에 내가 준비해야 할 게 뭐겠어요? 우산. 그러니까 그게 미래 예측이에요. 우리가 매일같이 일기예보를 보는 이유가 그것도 예보예요. 예보. 예측이거든요. 내일 비가 올 겁니다. 그럼 난 뭘 준비하고 있어요? 우산을 준비해야죠. 우산을 준비 안 하고 나가면 난 그 비를 쫄딱 맞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러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사주라는 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미신이다 어쩌다 하면서 또 1년 되면 신수점을 보고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뭔가 또 알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냐. 비가 오는데 내가 과연 뭘 준비해야 될 거냐. 근데 나는 찌리중산만 있다. 아니면 이 동네는 내 나와버리니까 여기 처마 밑에 가게 되면 나 이쪽 가게 되면 그게 한 방울도 안 맞을 거야 하고 나가거든요. 결국은 쫄딱 맞아서 기침 콜록콜록하고 폐렴을 걸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경제 법칙이에요. 현 상황을 인정을 함으로써 거기에 내가 최대한으로 준비할 것이 뭐냐, 그것을 이용할 것이 뭐냐, 어떻게 이 조건을 활용할 것이냐, 이것을 아는 것이, 알기 위해서 보는 것이 바로 음양오행이지, 그냥 내가 뭐를 하고 싶다, 막연하게 나 오늘 이제 사표내고 싶어, 사표내고 싶은데 뭐 다른 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미래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건 주역에 나와 있어요. 주역에 점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점을 치는 것은 신에 대한 모독이다. 최소한도 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 다음에 그 결과가 궁금할 때 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그냥 막연하게, 그러면서 저한테 찾아와요. 누가 찾아가서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는 궁금한 게 아니에요. 최소한도 내가 이번에 뭐를 하고 싶다. 그럼 예를 들면 빵집을 하고 싶다. 그럼 내가 준비를 다 해야 돼요. 시장 조사도 하고, 내가 제빵 기술도 배우고, 돈 좀 마련해서, 강남역에 보니까, 파리바게트가 권리금이 10억짜리가 나오는데, 손이 바글바글 하더라. 그럼 그런 모든 조건을 한 다음에, 내가 이 빵집을 내가 인수해야 되는데,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잘 될 겁니까? 이때 오시는 거예요. 막연하게 내가 뭐를 할까요? 아니, 뭐를 하고 싶은데,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나올 때까지 불안해요. 내가 이혼을 하고 싶은데 가니까 이혼하지 말래. 잘한다. 못 본다고. 딴 데가. 그래서 한 10대꾸나 들으면 어느 누군가 이혼하세요 그러자. 그럼 너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본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하는데 그것은 신에 대한 모욕, 일사일점이다. 한 가지 상에서 한 번만 봐있는 거지, 자기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확률적으로 패를 돌리는 거예요. 그거는 점이 아니다는 거죠. 점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 예측은 그 자연 환경을 일단 알아야 되고, 내가 처한 환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그리스의 소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소크라테스라고. 그분이 아폴로 신전에 있는 것을 따갖고, 네 꼬라지를 안 하는 거예요. 이 꼬라지를 알라, 이 주제 파악을 하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 주제 파악을 하라고 내가 얘기할 정도면 나도 뭐예요?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한테 네 주제 파악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그걸 단어법적으로 나 자신을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손중에서 내 탓이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것이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내가 수용을 한다. 비가 오는데 우산을 내가 준비 못했어. 자기가 우산을 준비해놓고 비 오는 것만 원망하고 심지어 그 위에 이때 왜 비를 내리냐고 하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늘. 그럼 나한테만 비가 오냐? 똑같이 비가 다 오잖아요. 나만 준비를 못했어요. 그것을 하는 것이 내가 뭐를 준비할 그것이 미래의식이에요. 비 오는 걸 멈춰주십시오. 비 오는 걸 멈춰주겠다고 하는 인간도 도둑놈이고 그거를 믿고 있는 사람도 도둑놈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 동양에서는 하늘의 기운을 10개의 기운으로 표현해서 하늘의 기운을 천간에서 우리가 달력에 나오죠. 가불병정 무기경신 인계라고 하는 이 10개의 기운을 하늘의 기운인데 저것을 왜 만들었느냐? 저것은 어떤 일의 순서가 옛날에 순서를 알아야 되는데 순서를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최초의 문자라고 하는 각골 문자가 있잖아요. 각골 문자가 그게 거북이뼈나 손바닥으로 갖다가 태워가지고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 점을 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용골이라고 해갖고 거기 근데 굉장히 용감한 한약재였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거기에 표시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조사해 보니까 그것이 문자들을 하는 거죠. 그 각골 문자에 뭐가 되느냐? 경일날 기우제를 부르는데 개일날 비가 왔다. 뭐 이런 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각골 문자의 그 내용. 거기에 경날 했는데 개날 비가 왔다. 그러면 기우제이 된지 한 3일 뒤에 이틀 뒤에 비가 오고 그런 거야. 또 언제 내가 전쟁을 했는데 이겼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하은주라고 하는 이 중국의 계보에서 그 각골 문자의 그 계보가 왕의 이름이 뭘로 적혀 있냐? 가불병정무의경시 이름이 이 단어가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서 이 왕의 계보가 누가 앞사람이고 누가 뒷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순서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운이 1, 2, 3, 4, 5, 6, 7, 8, 9, 10이라는 이러한 기운이 순서대로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쓰기 시작한 것이 바로 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띠고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조들의 12개를 갖고 있죠. 이 땅의 기운을 상징하는 지지는 왜 이것을 시작했느냐? 이것이 안 나올 때도 신안 표시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첫 나올 때가 몇 시 같아요? 새벽. 새벽의 기준이 보통 인시라고 해서 한 3시에서 5시로 알고 있어요. 근데 첫 달이 오는 시간은 인시가 아니라 축시예요. 축시. 그래서 새벽 2시쯤이에요. 그거를 이 자축묘가 나오기 전에 그 표시법이 있었는데 그 첫 달이 오는 시를 개명시라고 썼어요. 개명. 닭개자 우를 먹자. 그래서 첫 닭이 우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첫 닭이면 언제 우느냐? 동네가 닭을 많이 키우잖아요. 닭을. 근데 그 중에 대빵닭이 있는 거예요. 수탉이. 그 닭이 닭들을 깨워야 돼요. 닭들을. 그 닭들을 깨우는 그 첫 닭 시간이 바로 축시예요. 그러면 그 개명시에 그 첫 닭이 울면은 집집마다 이제 닭들이 일어나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을 깨우는 시간이 인시입니다. 그래서 개명시라고 하는 건 축시예요. 축시.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뭐냐면 시간의 흐름과 제일 중요한 것이 계절을 알기 위해서 추나 추도 계절. 그 다음에 동서남북이란 방위를 알기 위해서 이것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묘진, 동방고, 북이요 동쪽을 상징하고 사오미, 남방하고는 남쪽을 상징하고 신유술, 서방, 금국이요 서쪽을 상징하고 해자축, 북방수요 북쪽을 상징하면서 동쪽은 봄을 상징하고 남쪽은 여름을 상징하고 서쪽은 가을을 상징하고 북쪽은 겨울을 상징하고 그래서 흉합동의 개념 이러한 어떤 월의 개념, 방향의 개념 이런 것을 쓰기 위해서 바로 12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 음양오행학은 옛날에는 왕도학이라고 해서 왕하고 그 주위에 있는 귀족들만 합니다. 왜냐면 이걸 일반인들이 백성이 아니면은 우리 왕이 왕같이 하는 왕이다. 그럼 개탈을 할까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백성들이 우리가 훈문정에 나오죠. 백성이 이르고자 홀매이셔서
아이고. 말을 모르고 단어를 몰라. 문명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알면은 그 어리석은 백성들이 때를 알고 시간을 알고 아 농사철이구나 새벽이구나 자야 할 시간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백성한테 어떻게 알릴까? 근데 그걸 몰라. 그런데 중국에 수많은 인구가 있죠. 중국에서. 거기 전쟁이 나면 한 몇백만 명씩 죽잖아요. 우리나라와 보도 살 수도 있잖아요. 수십만 명 죽고 막 이렇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지껏 현존하고 있는 사람까지 합해서 10대 천재라고 해요. 10대 천재. 근데 27살에 죽은 사람이 10대 천재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왕충이에요. 그 사람이 도대체 이 좋은 글을 왜 백성들을 알려주느냐. 근데 백성들이 뭐 알리가 글을 모른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동물을 갖다 붙인 거예요. 동물을. 그래서 전복을 시켰어요. 근데 그 동물을 그냥 한 게 아니라 이 음양원에서 완벽하게 꿰고 있는 사람이라서 동물들을 접목하기가 딱 맞추게 돼요. 근데 우리가 동화에서 그러죠. 옥황상제가 모든 동물들한테 인간과 자매 결혼을 해주겠다. 그래서 언제까지 와라 했는데 소가 걸으면서 제일 먼저 출발해야 하는데 쥐가 소 뒤에 타고 갔다가 접수 번호가 나고 톡 튀어나와서 쥐가 1번이다. 그 다음에 고양이가 쥐한테 고양이가 잘 잊어먹는데 고양이가 접수 날짜라 마감 날짜를 물어봤는데 쥐가 하루 뒤를 알려줬다. 그래서 고양이가 열나게 쫓아가고 가보니까 마감 끝이야. 그 원인을 보니까 물어보니까 어제 마감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고양이가 쥐를 보면 쥐를 못 잡아먹어도 아니다. 이것은 도마 속의 얘기고 실제 얘기는 뭐예요? 이러한 시간의 흐름을 일반 백성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동물들하고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 저렇게 이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서로 교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류를. 그래서 숫자가 1, 2, 3, 4, 5, 6, 7, 8, 9, 10에서 1은 홀수고 2는 짝수예요. 그 다음 우리가 1, 2, 3, 4, 5는 상수라고 그러고 6, 7, 8, 9, 10은 성수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썼는데 바로 홀수는 홀수끼리 짝수는 짝수끼리 짝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의 갑과 1번의 자, 그래서 갑자. 그 다음에 2번끼리 을축. 그래서 갑자, 을축, 병인, 정병, 무증기사 이렇게 해갖고 짝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늘이 10개고 땅에 12개니까 경우의 수가 120개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홀과 짝이 어울리지 않고 홀수는 홀수, 짝수는 짝수 이렇게 60개가 나와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만들면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늘은 10개고 땅은 12개니까 2개가 꼭 남아. 2개가. 그래서 이 쭉 만드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갑자예요. 그 갑자가 우리 문 중에서 바로 뭐냐면 종갓집 장손이야. 갑자가. 갑자 집안에 10명의 식구가 있단 말이에요. 갑자, 을축, 병인, 정명, 임시, 계일까지. 그러니까 뒤에 술해가 남아. 이 술해가 뭐냐면 술해는 갑자 집안의 명함을 못 내미는 거예요. 왜 마감을 했잖아. 요즘 말로 제가 뭐예요? 투명인간이야. 왕따라는 거란 말이에요. 쟤는 저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 술이 열받잖아. 더럽고 치사한 내가 너희 집 안 간다. 그럼 나도 뭐야? 일가 창립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본인의 본관을 따잖아요. 원래 종갓집 본이 있고 거기서 파생돼요. 누가 유명한 사람이 나왔다? 그럼 다시 또 파가 나오잖아. 똑같은 거예요. 갑자지마에서 냉내다였던 술과 해가 다시 창립해서 갑술 집안을 만들어요. 또 갑술 집안을 쭉 하다 보니까 또 신유가 또 왕따를 당해. 그래서 이 갑을 갑자를 붙여서 이 갑이 6개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저걸 육갑이라고 하는 거예요. 갑이 6개니까. 그래서 이걸 한 바퀴 돌으면 뭐야? 60배 돌겠죠. 그래서 60바퀴를 쭉, 60번을 쭉 한 바퀴 온다, 한 바퀴 돌았다. 그래서 환자를, 도를 환자에서 환갑, 회갑이라고 해요, 환갑. 그래서 한 바퀴 돌면 환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입에서 계속 음양원 얘기를 해요. 하는데 본인은 음양원을 안 믿는데. 단어는 계속 그 단어를 쓰면서.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는 수천 년간 내려온 이런 사상들이 다 박혀있다는 거예요. 박혀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육식갑자.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뭘 배우냐? 아라비아 숫자를 배워야 돼요. 1, 2, 3, 4, 5, 6, 7, 8, 9, 10을 모르면은 수학 문제를 할 수가 없죠. 바로 동양 철학의 모든 미래의 지계에 들어가는 마스터 키가 뭐예요? 바로 육식갑자예요. 이것을 모르면 어디든지 갈 수가 없어요.
방향도 몰라. 또 나경이라서 이제 나침판 같은 거 거기도 전부 이것이 이것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수가 됐던 점이 됐던 사주가 됐던 뭐 아니 심지어는 의술이 됐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박사 논문을 질병 예측으로 땄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를 갖고서 한자를 해서 현증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의에 사는 오운육기라는 것을 갖다가 해갖고 그 원인을 알고, 그래서 두 가지를 가서 접목을 시켜서 이 사람이 언제쯤 어떤 병이 발생하는데 그 병으로 죽느냐 사느냐. 이 자기의 기운만 정확히 안다 보면은 제가 한 3개월 오차를 꺼줄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딱 3일 오차가 생겼더라고요. 제가 돌아가신다는 날에 내가 가서 장사 지내고 오니까 그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건데, 정확히. 자, 이것이 왜 생겼느냐? 바로 이 우주에, 즉 태양계 속에 여러 가지 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계 속에 있는 것이 수금지와 목토시라는 별이 있어요. 이 중에서 옛날로부터 우리는 여기서 7개를 지구를 포함해서 하고 7개를 골랐어요. 지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을 칠요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칠요라는 단어가 여러분 달력에 이미 적혀 있어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 그 요예요. 내일은 일요일. 그러면 일주일이 뭐예요? 일월, 화, 수, 목, 금, 토. 그렇죠? 여기에 이게 칠요예요. 거기가 지금 뭐냐면 일을, 왜냐면 우리가 옛날에는 햇님이라고 했어요. 햇님, 그 다음에 달림. 그래서 햇님과 달림이 가장 주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태양과 달. 그것을 햇님, 달림, 그래서 일월이라고 했고, 나머지 목화, 토, 금, 수. 이것을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이라는 그 5개의 별. 이것을 칠요라고 하는 거예요. 금성은 우리가 영어로는 비너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바로 이 나중에 오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취약이 하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지금 개판이잖아요. 서 있는 게. 이것을 조금 더 제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인직선을 쫙 들어가거든요. 모든 것들이 다 인직선으로.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한 42,000년마다 한 번씩. 네. 왜냐면 이유가 뭐냐? 공전 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공전 주기가 저기 토성 같으면 만일이 넘어. 만일이. 그 다음에 수성 같으면 88이죠. 저것이 일직선이 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계기판에 차 보시는 분 계기판 써있죠. 거기에 99만 9,999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없어지잖아요. 다시 영영. 처음에 세팅을 뭘 해요? 빵빵빵빵. 이것 좀 마찬가지예요. 기의 흐름도 어느 시점에서 빵빵빵이 있겠죠. 거기서부터 돌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나중에 사갑자라고 하는 갑자년, 갑자월, 갑자시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갑자시가 막 들어가서 개시가 되면 이것이 또 날이 바뀌고 계속해서 개 그러면 하나 끝나는 거예요. 한 판이. 그럼 다시 세팅이 되고 0000. 이런 시간을 바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뭐예요? 일직선을 딱 세운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뭐냐? 현재 여러분들이 오늘 가서 국립천문대라든가 중앙기상대 사이트에 들어가면 앞으로 100년 후, 50년 후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양과 지구의 달의 거리와 각도는 이미 뭐예요? 숫자로 다 나와 있어요. 이미 다 예측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추기를 아니까. 그 과학적 데이터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앞으로 50년 뒤에 지구와 달의 거리와 태양과의 거리, 그 각도가 이미 다 수치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우리는 뭐예요? 알기가 쉬워졌죠. 알기가 쉬워졌어요. 자, 이 태양, 수성, 이 7개의 별이 일직선이 되는 것이 약 BC 2696년. 그러니까 우리가 당분이 현재 단기가 2333을 더하면 되죠. 그건 조금 더 오래됐어요. 이것이 중국의 그 사망 오제 시대, 요수 임금 다음에 황제라는 이름의 마지막이 나오는데 바로 그 황제 직위년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라고 하는 사갑자인데 현재는 이것이 통용이 안 되고 있어요. 이때는 세수 1년의 첫날을 동짓날로 잡을 때예요. 동짓날. 근데 지금은 동짓날로 잡지 않죠. 그래서 지금은 이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은 일단 처음 세팅은 이런 식으로 해서 세팅을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저기서부터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얼만큼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음양이라는 것이 이제 뭐냐? 그러니까 이 동양에서 미래식은 전부 음양과 오행사상이 가장 기본 사상인데, 음양이 뭘까요? 태양과 달. 그렇죠? 음양이라는 것은 처음에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지구에는 태양빛을 받죠. 태양빛을. 지구의 최초의 태양점을 받는 지점을 우리가 가상의점을 정했어요. 뭔가 태양이 왔으면 지구에 첫 번째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점이 어딘가? 그 점을 우리가 영국의 그리니치문이라고 해요. 그리니치문인데 거기서 봤기 때문에 거긴 태양을 봐서 봤죠. 정 반대쪽에 있는 한국은 태양빛을 못 받았죠. 그게 좀 어둡죠. 산이 있는데 태양을 받은 쪽은 밝고 태양빛을 못 받는 그늘졌으니까 어두워요. 처음에 음양은 바로 그게 음양이에요. 태양을 받아서 밝은 쪽은 양이고 못 봐서 어두운 쪽은 음인데, 그런 단순한 자연현상인데 이것이 거기서부터 계속 파생적으로 나오죠. 태양빛가 밝으니까 열이 올라갈 거예요. 열이 올라가니까 부피가 늘어나고, 부피가 늘어나면 가벼워지겠죠. 위로 뜬다는 거죠. 태양빛을 못 되니까 응축이 되니까 수렴이 되니까 밀집이 농축이 되니까 무거워 내려가겠죠. 거기서부터 모든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한 번 양지는 영원한 양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송대가 넓은 거죠. 쨍하고 이쪽 태양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그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된단 말이에요. 바로 모든 자연현상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난 낮을 거야. 이건 오산인 거예요. 나는 항상 밤이야. 내 인생이 이렇게 밤이야? 영원한 밤은 없어요. 신이 인간한테 좀 가장 공평한 게 뭐예요? 모든 인간에 좀 공평한 게 빈부를 그죠?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똑같이 평등하게 줬어요. 그 죽음이라는 것만 평등할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뭐야?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이 모양이 있고 있까? 난 왜 루저일까? 영원한 루저 없죠. 또 영원한 위너도 없죠. 제가 격투기를 좀 즐겨보는데 그 여자 격투기에서 유명한 여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번 뺏기더니 이번에 리턴 매치하는데 또 KO를 당하더라고. 그러니까 영원한 강자는 없어요. 옛날에 권투선수 무하마드 알리가 최고인 줄 알았어. 근데 무하마드 알리도 조리코마트 깨지더라고. 근데 또 그 다음에 계속 나오잖아. 우리가 타이슨 나올 때는 타이슨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 근데 타이슨 깨졌어. 그러니까 기록은 깨지기 마련이죠. 모든 건 변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화를 우리가 음양의 의미로 따집니다. 그래서 저것이 뭘까요? 요차. 저것은 그림이 아니에요. 저건 글자예요. 강의 자전에 여러분이 쓰고 있는 옥편에 나오는 한자예요. 한자. 이것이 음양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시작했는데 바로 오목할 요자, 즉 음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볼록할 철, 양을 상징한다. 그래서 음양이란 요철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글자예요. 그림이 아니라. 그러니까 목표에 나오는 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철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음양에다가 사유체계를 갖다 붙이니까 모든 게 이분법적으로 어떤 보완제 아니면 대체제 이런 단어, 그래서 앞뒤 좌우 남녀 전부 이러한 단어가 이런 단어가 구분하여 보시면 약 명사나 형용사 중에서 약 15% 20%는 전부 음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단어. 근데 우리는 이걸 자유롭게 쓰면서 음양인지를 몰라. 음양인지. 초등학교 때 어떤 친구가 반대말을 써보니까 열다 반대가 뭐냐? 받다. 그러니까 먹다 반대는 굶다. 근데 그 친구가 간단하게 쓴 거예요. 먹다, 안 먹다. 전부 안자를 붙인 거야. 그것도 어떻게 해서 맞죠? 근데 주체 측에서 요구하는 게 그게 아니다. 바로 음양도 마찬가지. 이렇게 써오는데 여기에 이 의미를 모르고 다 쓴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뭐예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상대적. 그러니까 아까 했죠? 너 자신을 알라고 하기 전에는 내가 먼저 알아야 되고 내가 나를 알아야 되고 내가 존귀하면 뭐예요? 너도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오행의 첫 번째 핵심 사람은 바로 뭐냐면 천상순화유화도. 지구가 태어나서 인류가 한 4만 년 전부터 태어나기 시작해가고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이 살고 태어났다가 죽었어요. 그 중에서 나와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거는 엄청난 과오를 짓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루저라고 생각한다?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과오예요. 왜냐면 각자 하나가 전부 뭐예요? 별개예요. 그만큼 존귀한 거다. 대신 내가 존귀하니까 당신도 존귀하고 집에서 정말 우리 가면 식물도 존귀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존귀하다는 그래서 어떤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것이 문화문화의 첫 번째 사랑입니다. 나만 그러면 뭐예요? 나만 잘 된다. 우리가 교회 가서 절에 가서 기복을 할 때 뭐예요?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애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지 내 주위 사람들 모두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별로 안 할 거예요. 전부 뭐냐면 약간 개인주의적인 기복을 하잖아요. 근데 의미한 뭐냐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추우면 너도 춥고 바깥에는 강아지도 춥고 바깥에는 꽃도 추워. 내가 더우면 다 더워. 그러니까 똑같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음양 모양은 음양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평등성, 서로 보완적 역할을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밝혀주는 거거든요. 자,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음양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까 좀 무겁고 태양을 봐서 무겁고 가볍고 그래서 음양이 구분되는데 그 중에서도 또 가벼운 것 중에서도 또 더 가벼운 게 있겠지. 상대적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또 분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태극기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음양은 고정이거든 태극에 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태극기는 영원부관 대한제국의 영원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뺑글뺑글 돌아가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사상이라고 합니다. 양 중에서 가벼운 양, 양 중에서 무거운 양, 중에서 가벼운 중에서 무거운 그래서 우리가 사상이라는 태양, 소음, 소양, 태음이라는 사상이 나오고 또 저것이 또 뭐예요? 또 분화가 되죠. 계속 이진법적 분화가 돼요. 결국 음양은 뭐냐면 이진법이에요. 이진법. 우리가 이걸 4,000년 전에 알았는데 이진법을 안 사람이 라이프 친가 처음 그걸 발견했는데 그 사람하고 우리가 한 3,000년 차이가 나요. 서양에서 이진법을 발견한 다음에 엄청 히트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아폴로 우주선이 달나라 가고 이때가 저거 뭐냐면 컴퓨터가 지처만한 컴퓨터가 올 때 그때 뭐냐면 0101 이 OCR 카드 이진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모든 전기회로 1기가 다음에 2기가 4기가 5기가짜리 보였어요? 6기가짜리 보였어요? 없어요. 8기가 다음에 그 다음 큰 거는 9, 10, 12, 12, 13, 14 없어. 그럼 만들 수도 없어. 그 다음에 뭐예요? 16기가. 그 이유는 뭐예요? 온, 오프라는 개념이에요. 온, 오프. 그래서 SOS, 그 모르스 기호도 전부 온, 오프로 되어 있는 거고, 모든 정규는 온, 오프로 되어 있고, 우리가 바코드도 굵은 거, 가는 거, 전부 의미하네요. 이진법이에요. 그래서 현대 과학에서 엄청 이진법이 필수계인 거예요. 자, 이진법은 이렇게 나와요. 2의 영에서. 그래서 1, 2, 4, 8, 16, 20, 쭉 올라가는 게 이진법이 계속 분할을 하는 거죠. 언제까지 분할할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이거는 오늘 이제 문제를 한번 내보려는데, 시간 관계상 인수분해를, 여기 가면 조금 이제 골치가 아파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A 대신에 양을 넣고, B 대신 음을 넣는데, 그러면 A 플러스 B 하면서 음과 양이에요. 음과 양이 한 번 뒤집으면, 양이 2개짜리가 하나가 있고, 양과 음이 섞인 게 2개가 있고, 음만 2개인 게 하나 있다. 그것이 뭐예요? 양 2개는 태양. 양음에 섞여 있는 건 소양, 소음. 그 다음 음쪽에는 태음이에요. 이게 한 번 더 분할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어린애 말고 나이 든 분이 이게 가물가물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보면은 양하고 음하고 섞여 놓으면은 바로 이러한 사상이 나오고, 그 다음 3번 분할을 하게 되면 바로 8쾌가 나오는 거예요. 저것이 계속 분할해서 우리가 64쾌라고 하는 정물 칠 때 쓰는 쾌가 나오는 거예요. 저게 이진법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 인수분해 역시 그러니까 수학, 과학, 전기, 회로 모든 것이 바로 음양의 원리예요. 자, 오행이라는 것은 뭐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한테 가장 필요한 기운이 뭐냐? 목화토금수라고 원래 6개가 있었는데 5개가 줄여져 있고 목이라고 하는 제가 빠져가고, 자, 목화토금수라는 것을 많이 씁니다. 목이 뭘까요? 목. 나무. 토? 토는
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근데 여기부터 잘못돼요. 목이 나무고 토가 흙이고 금이 쇠다. 이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저것은 뭐냐면 모든 천체의 그 기에는 목기, 화기, 토기, 금기, 수랑 기가 흐른다는 거예요. 기는 형상이 없고 맛도 없고 무생무취예요. 그 기의 흐름이 있는데 이 기가 그럼 뭐냐? 목화통수라. 인간이 지녀할 인간 가장 필요한 기운이다. 뭐 그리스도에 있잖아요. 모든 만물은 수로 되어 있다. 모든 만물은 물로 되어 있다. 모든 만물은 화로 되어 있다. 서양이고 동양이고 동양 제자백과에서도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바로 목화토금수라는 기예요. 그래서 항상 움직이는 거예요. 기는 우리가 사람을 변화하는 거야. 기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변화해요. 자, 이것을 갖다가 그 하은주 은나라의 그 주왕이 굉장히 유명한 폭군이잖아요. 그 폭군을 물리치고 주나라가 있는데 주나라가 유토피아인 요순임금씨로 돌아가고 싶다. 그 주왕이 이제 삼천이라는 현장 기자한테 찾아가요. 그 기자는 우리가 단군조선 기자군이 알죠. 그 기자가 현인이에요. 공인력이라는 말이 많은데 그분한테 가서 요순임씨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한테 10가지 조항을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행의 원리대로 따르면은 태평성자이라. 이것은 사서상에 여러분이 서경이라는 책으로 아직도 나와 있어요. 이미 오행이라는 정의를 4,000년 전에 이미 정의를 내렸어요. 어떻게 내렸냐? 바로 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라고 하는 것은 곡집이다. 꺾거나 휘거나 곱게 올라가는 기운이다. 화라고 하는 것은 위로 솟구쳐서 분산되는 기운이다. 토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핵식을 우리가 뭔가를 재배하고 저장하는 기운이다. 가색이라는 것을 쓰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새롭게 만든다. 종력. 수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아래로 하는 윤당. 그래서 5가지 정의를 내려줘요. 모갈, 곡지, 화왈, 염상, 투왈, 가색, 금왈, 종력, 수왈, 윤왕. 그래서 이러한 기인데 그 다음에 그 기자가 뭐냐면 오미를 알려줘요. 그래서 이 미학이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 중국이 음식이 가짜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제부터 맛을 알려줬으니까. 그래서 모괄산에서 목기는 맛이 신맛이 나는 거다. 화왈포 하는 쓴맛이 나는 거고, 토왈감, 감은 뭐예요? 단맛이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신활, 금알, 신남이죠, 신남. 매우시잖아요. 금알, 매운맛. 그 다음 수는 짠맛. 그래서 오미라고 하는. 그래서 미학이 이미 4,000년 전에 정의가 내려져요. 근데 그렇게 위로 똑바로 오르고 굽는 것을 자연현상을 찾아보니까 뭔가 대입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운을 가장 근사치로 갖고 있는 것이 나무더라. 그래서 그 목기의 대명사가 나무가 됐고 위로 솟구쳐서 확 분산되는 기운이 가장 유사한 것이 불이더라. 그래서 화가 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화토금수를 나무, 불, 흙, 쇠, 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원래는 기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생활에는 엄청 많죠. 오자 들어간다는 거 굉장히 많은 거예요. 심지어 오장, 육까지 전부 뭐예요? 이 목화토금수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방향은 물론이구나. 여기에 지금 이걸로 이렇게 표를 만들면 이걸로 한 20자가 나올 거예요. 20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각지공상이라는 그 음부터 시작해서 아설술, 발음부터 시작해서 동서남북, 인의예지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오행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가 전부 이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얼굴에 7개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에 구멍만 보면 오장과 연관시킬 수가 있다. 전조증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내가 어저께 친하게 뽀뽀가 했는데 입술이 부러졌다? 그건 뭐예요? 소화기에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눈이 갑자기 막 빨갛게 충혈되는 건 눈에 피가 돈다? 간에 문제가 있다. 바로 오장육부와 얼굴과 처음부터 연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오행으로, 모든 것이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수천 년간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에 통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오행과 음양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아까 기라고 했잖아요. 자유로운 영혼이야. 계속 지멋대로 다니다가 서로가 눈이 맞으면 자꾸 달라붙고 또 싸우면 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면서 붙었다고 좋은 게 아니고 물리적 변화하고 화학적 변화를 해요. 그래서 이 사주법으로 이거를 잘못 빼고 나면은 이러한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전혀
상관을 못하고 그냥 목은 나무고 이것만 갖고 따져요. 근데 저것이 변화를 하는데 물리적 변화하고 화학적 변화를 하니까 이러한 변화가 계속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변화가 나한테 킬이냐 흉이냐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알고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알아요. 바로 사주를 우리가 본다는 것은 이것 때문에 보는 거예요. 자, 제가 부산에 매주 내려가요. 매주 목요일날 강의에서 학교 강의 때 내려가는데 KTX 유명히 제가 SRT 가는데 시속 300km 가죠. 엄청 빨라요. 두 개가 서로 제가 교차될 때는 몇 킬로예요? 세가요? 600km. 그럼 옆에 차 보여요? 안 보이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심작했죠. 좀 미친 사람이라고. 미친 게 정상이에요. 지구는 스스로 자전을 해요. 이 자전 속도가 시속 몇 킬로냐? 약 1600km. 지가 도는 게, 그럼 내가 여기 도는 거야. 이거 1600km 돌아, 시속. 거기다가 또 지구 똑바로 안 서 있죠? 삐뚤어 서 있죠, 삐딱하게. 그게 21.5에서 23 정도까지 지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 왔다가 하게 한 번 가는데 42,000년이 걸려요. 이게 똑바로 올라갈 때마다 기후 이상 변동에서 대빙하기가 온다고 그래요. 대홍수, 노아의 홍수, 대빙하기 이런 게 지축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또 뭐예요? 1700km 돌잖아. 이거만 돌아? 공정을 해야 돼, 공정을. 공정을 또 몇 킬로 하냐? 시속 10만 킬로 올라. 이러니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안 미치는 게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에 구멍이 뚫렸다. 그러면 이건 진짜 미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 쪽에 구멍이 뚫리지 않았냐, 이렇게 좀 미친 사람들을 만나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져가고 내가 1700km 돌면서 또 전체 큰 줄넘기는 또 뭐예요? 10만 킬로 돌아. 거기서 버티는 분들이에요. 미치지 않았으면 정상일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데 지금 이 시간에 누가 응애하고 태어났어. 출산했죠. 그러면 이 빠르게 돌아가는 비디오 화면을 순간적으로 착각 찍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총알이 풍선을 뚫고 들어가는 사진. 우유방울이 크라운이 나오는 현상. 그게 4,000분의 1세클 지금 그게 나와요. 초등학생.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10만 킬로로 1600km 도는 것을 갖다가 착각 찍은 게 화면이 나오겠죠. 그것이 현재 지금 태어난 애에 찍힌 사진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뭐냐면 바코드라고 해요. 자기. 그게 바로 뭐예요? 아까 69번을 쓰게 되면 연월시가 나오잖아요. 그게 4주예요. 그게 바로 바코드예요. 그러면 바코드가 우리가 시간은 2시간 간격으로 똑같이 찍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니까 5,100만 명이더라고요. 돌파 인원이 인구가. 그럼 나랑 똑같은 사람이 코드가 똑같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약 110만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50명 정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럼 여기에 지금 똑같은 사람 50명이 똑같이 앉아있어야죠. 오늘 내가 하는 걸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50명이 안 하잖아요.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코드가 다 틀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현대 자동차에서 지금 라인에서 에쿠스가 지금 2시간에 50대가 출하가 됐어. 그럼 거기에 찍히면 다 똑같게 찍히겠죠. 그런데 그 차가 어떤 차는 나온 지 한 달 만에 폐차할 거고 어떤 차는 주구장창 몰아서 한 30년, 40년 볼 거고 전부 틀릴 거 아니에요. 신이 나한테 준 차는 똑같아요. 그런데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폐차가 될 수 있고 50년 갈 수도 있고 뭔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기운을 갖고 있다고 해서 똑같은 삶이 없다는 거죠. 그 확률적인 기운은 아까 주역에 쭉 나온 64회가 마지막에 주역이 문제였는데 그 64회가 어울릴 수 있는 그 커넥션 관계, 경우의 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 나한테 벌어질 수 있는 모든 거가 나와 똑같을 확률이 있는 사람의 확률적인 배경은 64 팩토리아라고 써요. 64 느낌표 딱 붙여요. 그 64 팩토리아가 수학을 아신 분은 계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64 곱하기 63 곱하기 62 곱하기 61 곱하기 하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거를 아마 계산하려면 지구상의 컴퓨터로 아마 계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따져봐서 뭐라고 그래요? 무한대 이렇게 써요. 무한대분의 1이 바로 뭐예요? 나래요.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는 무한대분의 1이다. 그러니까 엄청스러운 변화를 우리가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100% 상담하겠다. 그것을 100% 내가 믿겠다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모순입니다. 그걸 내가 다 알아야 되잖아요. 무한대로. 내 머리가 뽀개지면 어떻게 그걸 다 컴퓨터는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정 부분만
우리가 파다하니까 거기서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구가 더운데 태양빛을 받거나 덜 받거나 우리는 사계절이 나오죠. 그래서 태양이 가장 높을 때, 가장 더울 때 하지. 그 다음에 태양이 가장 짧을 때, 동지. 태양과 낮과 밤이 같을 때를 춘분, 초분해서 2분, 2지라고 하는 이런 것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뭐냐? 기가 흥망성쇠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기후는 바로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속에서부터 쭉 태동을 해하고 빛을 받다가 다시 병들고 약해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도 불교의 윤회사상과 비슷하겠죠. 이러한 사이클을 계속 돌고 나가는 것이 기가 가야 할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길은 꼭대기에서 화무 11호 끝까지 가는 곳은 하나도 없다. 화무 11호이에요. 11호는 찌죠. 천하절세 양중에도 11호는 그만이다. 이거. 그러니까 그 모든 기운이 꼭대기 있을 때 있고 모든 기운이 바닥을 칠 때가 있겠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절처 본색에서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최고 정점을 찍었다. 이제 더 이상 오를 곳이 없으니까 이제 하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까지 버티겠다? 큰 무리가 있는 거고 바닥을 쳤다? 내가 스스로 끊겠다? 올라가는데 이제 이것을 어느 시점에서 내가 그러한 기운을 갈 수 있는가가 궁금한 거예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 바로 내 바코드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 바코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언제쯤 이것이 올라갔다가 언제쯤 내려오면서 언제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갔다가 이것을 반복하는데 사람마다 그 격차 있죠. 격차가 틀리고 그 다음에 감정이 좀 틀리고 어떤 사람은 잔잔한 파도로 계속 오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큰 파도로 오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흥과 흥망이 엄청 격차가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요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잔잔한 파도가 또 아니고 파도같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 바코드를 정확히 알아야만이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자전과 운동 이렇게 굉장히 빨리 들어가지만 기가 바뀌기 때문에 그 기운을 우리가 알면서 그럼 이제 대치라는 거예요. 아 이때 지금 비가 오겠구나. 그럼 나 뭐야? 우산을 준비해야 되고 이때 뭐야? 덥겠구나. 그럼 나 뭐야? 비키니를 준비하거나 수영복을 준비하거나 선글라스를 준비해야죠. 이런 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언제쯤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야? 더울 것이 있는데 더울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더울 수도 있어요. 의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오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전체 우주 만물의 기운을 내 바코드와 어울려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만나는데 처음 만난 것 같지 않고 굉장히 다정하다. 그 사람과 나하고 코드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눈 맞는다고 해요. 눈 맞는다고. 눈 맞는 건 뭐예요? 내 눈 가로 세로 하고 저 사람 가로 세로가 딱 맞는 일이 맞는 거 세팅이에요. 그게 그냥 코드야. 내가 도는 톱니바퀴 회전수하고 저 사람 톱니바퀴 맞으면 아구가 딱 맞으니까 어디 갔다 지금 맞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딱 맞으면 좋은 거 같죠? 딱 맞으면 안 움직여. 후속이야. 그러니까 뭐 내가 눈이 삐었지, 뭐 내 눈 땡지, 뭐 내 발이 내가지. 이것이 나중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시행착오를 계속 반복하면서 어느 순간에 돌아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딱 멈춰. 멈춘다고 끝난 게 아니고 돈다고 영원한 것은 없다. 그것이 바로 사주가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멈춰 있다. 저는 끝난 거 아닙니까?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흥망성쇠가 항상 기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정점을 찍고 있는 기운인지 지금 막 태동하는 기운인지 이제 병드는 기운인지 이제 바닥을 치는 기운인지 이게 이거를 알면 내가 희망이 있고 뭔가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자살하는 사람은 딱 3분에서 30분이에요. 그거만 넘기면 돼요. 그거만. 그러니까 이걸 안다고 그러면 뭐예요? 아, 내가 3년 뒤에, 3개월 뒤에는 뭔가 뭐예요? 튀고 올라갔는데 내가 여기서 왜 죽어? 내가 여기서 왜 포기해? 그 다음 내가 최고점을 또 올렸어. 참, 아나무인했죠? 아니라는 거예요. 돈 내려간다 준비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을 언제, 어떻게 이것이 들어올 것인가 이거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음양오행이고 그것이 음양오행을 알게 되다 보니까 바코드라고 하는 사주팔자를 일단 뽑아야 돼요. 그래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한테 이 사주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첫 번째가 뭐냐면 천상사유가 되죠. 이걸 저게 이제 아테네 신전에 거기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줄은 몰라요. 근데 그걸 시라고로 쓰니까 그노시 세오톤이다. 저걸 읽으면 그노시 세오톤이에요. 앞에 있는 글자를. 그걸 영어로 하니까 노 유어셀프.
네 주제를 알라. 근데 저거를 얘기하려고 뭐예요? 먼저 내 주제를 알아야 돼. 단어. 인류 바로 모든 생명체는 존귀하다. 심지어는 72시간이라는 하루살이도 연애하고 관광하고 할 걸 다 하고 죽어. 하루살이가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죽었어. 문상으로는 하루살이를 뭐라는데 젊은 나이 아깝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일을 살았는데 하루도 못 살았잖아요. 매미는 땅속에서 7년 땀이 나서 약 40에서 30일을 살아요. 근데 매미도 뭐 할 짓 다 하고 가. 연애도 하고 새끼도 낳고. 근데 우리가 볼 땐 굉장히 불쌍해. 그렇죠? 강아지는 우리가 예통 강아지면 10년에서 20년이죠. 사람은 80년, 100년을 산다고 그러죠. 그러면 소나무가 볼 때는 저거 100년 살아고 어떻게 불쌍하게 나는 1000년 사는데 신이 볼 때는 근데 지구가 지금 탄생하니 지금 5억 10억년이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분모가 10억이면은 10억분의 72시간이나 10억분의 80년이나 10억분의 100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뭐예요? 바로 평등하다는 것이 음양원의 첫 번째 권리를 화두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상선약수예요. 네, 또 저희가 별로 타다가 네. 상선 물 흐르는 대로 우리가 뭐예요? 가야 된다. 이것이 모든 것은 변하는 거예요. 물이 항상 흐르만 하는 게 아니라 막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변화에 본인이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를 즐기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써 있는 게 영어로 쭉 써 있는데 저것이 뭔 말이냐? 이것이 러시아의 유명한 푸 선생님께서 푸시킨이 하신 말씀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결코 삐지지 말고 열받지 말고 울지 말고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을 변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모든 것은 변하는 아까 음양오행이 좀 변하는 기능이니까 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사주가 여러분들이 전하라고 하시는 말은 바로 일체유신도예요. 모든 것은 내 마음 먹게 됩니다. 현대차에서 똑같이 50대가 나왔는데 그것을 30년 보는 거하고 한 달 만에 폐차하는 것은 운전수에 관리 능력이에요. 또 길도 문제 있겠죠. 그래서 일체유신도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투마로이스 어나더데이라는 유명한 말이 바로 영화에 나온 얘기예요. 바로 스칼렛이라는 배우가 바람과 함께 해서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바로 내일의 태양을 오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의 태양은 내일의 태양을 만나야 돼. 그렇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미리 겁먹지 말고 준비가 돼 있으면 내일의 태양은 다시 또 새로운 태양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일체임에서 모든 것은 내 마음먹에 달려있지 절대 어떤 그 기의 흐름은 큰 분류에 속하지만은 거기서 하나하나에 따른 것은 전부 본인이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모든 그 희망과 사랑과 행복과 행운은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 바로 사주 활자라고 하는 음양오행이 여러분들의 전하는 바로 화두가 되는 겁니다. 화두. 그래서 이것을 바로 하스사주라는 그 제목에 맞춰서 결론을 제가 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주 팔자는 내가 갖고 있는 고유의 코드가 무엇인지 그 코드가 지금 어떻게 진행을 되라고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한 것이지 결코 뭐예요? 비가 오는 걸 멈춘다든가 이 더위를 지금 끝내자든가 이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이 공부를 조금 해요. 그래서 강의도 많이 듣고 유튜브에 무료 강의도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쏙쏙 들어오게 그 예시와 함께 해주시는 분은 정말 없어요. 저도 진짜 너무 감탄하고 그리고 그 스승님을 모시고 싶은 근데 워낙에 비싸서 제가 아직 못 모시고 있어요. 네. 오늘 제가 특강을 부탁드렸는데 그래도 흔쾌히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궁금한 게 또 많으실 것 같아요. 해소도 되시고 네, 그러셨을 텐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또 잠깐 토크시간 한 15분 정도 네, 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잠깐 앉아주세요. 네. 저희 이제 또 대화 나누는 시간 네,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네. 그래도
네, 일단 토크 시간. 이쪽에 앉으시죠. 예. 네, 메인이시니까. 네. 네. 네, 이걸 가려볼까요? 저는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려요. 듣다가 궁금하겠어요. 오늘 이제 일단 정리를 먼저 해볼까요? 마지막에 정리 잘해주셨는데,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거는 다 인정하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일체 유신들. 근데 잘 안 되죠. 솔직하게. 네, 저 잘 안 돼요. 근데 진짜 막 모든 것이 변한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아까 모든 것이 변한다고 했는데, 잠깐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것이 변하니까. 근데 꼭대기에 올라가서 계속 그 꼭대기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 정점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없어서 계속 올라가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게 이 사이클이 폭이 넓은 네. 사람은 네. 제가 한 15,000명 정도를 상담을 했거든요. 교육을 한 10년째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 그러니까 아까 사주팔자인데 차국이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운이라고 흐름이 받은 운이라고 하는 게 길인데 벤치나 할지라도 뭐예요? 길이 안 좋으면 팅코나 벤치가 차이가 없어요. 비포장을 갈 때는. 근데 벤츠는 뭐예요? 고속도로에 올라가면 아우토반에 올라가게 되면 거의 300km, 400km 갈 수가 있는데 RTC는 고속도로에 올라가면 그게 못 갔잖아요. 네. 길이 좋으면 차가 좋은 사람이, 코스가 좋은 사람이 좋아. 근데 길이 안 좋을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생활은 길이 가장 피부에 닿는 거야. 길이. 막혔냐, 뚫리느냐, 도로가 좋냐, 나쁘냐. 그런데 이게 기간이 긴 사람은 피부에 한 90년 되고 이 운이 90년 사이클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은 뭐예요? 속된 말로 꾸정머리에 손 안 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90년, 60년 동안 평생 비포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운이 안 좋다, 누저라는 걸 전혀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알고 있는 길이 비포장 길뿐이 몰라.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그 시골 자갈길, 제가 어릴 때는 버스가 다니면 자갈이 좌우로 한 30m씩 튀어. 그때도 차가 70km 막 밟았어요. 근데 그 길을 탄 사람은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인 줄 알아요. 근데 고속도로가 딱 뚫렸어. 그 길을 가겠어요? 안 가죠. 고속도로를 탄다는 게 제일 열받은 사람은 평생 비포장을 가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제일 열받은 사람은 이것이 5년 간격으로 비포장 탔다, 고속도로 탔다, 왔다 갔다 하거나 심지어 더 짧으면 1년 간격. 이렇게 자주 바뀌는 사람은 달릴만 하면 막히고 막힐만 하면 뚫리고 이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좀 짜증이 나고 스스로가 자기를 들먹을 수 있는 또 세상을 원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런 차이가 사람마다 틀리죠. 그래서 우리가 그게 꼭대기에서 오래 가는 사람은 속된 말로 금수저라고 하죠. 아랫부분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흑수저 아니면 똥수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사이클이 길 뿐이지 역시 기침은 다 있고 큰 물결 안에도 작은 물결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생각하시면 네, 고맙습니다. 또 이런 것 같아요. 평등한 거는 죽음인데 죽는 시기가 다른 거는 불평등한 거. 또 불평등한 게 다 다르게 태어나잖아. 아무리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지만 왜 나는 금수저로 안 태어났냐고. 난 그게 제일 싫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나만 그러나? 요즘 아이들의 희망이 뭔가요? 가장 꿈이 부모 잘 만나는 거? 우리 아버지가 재벌입니다. 재벌 아들이 꿈이에요. 왜냐면 재벌 아들이 자기가 빵빵하거든요. 또 우리 아들도 있지만 난 재벌의 아들이 미안하다. 그게 미안한 거예요. 어떡해. 저도 미안해요. 근데 그게 꼭 금수저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하고 아들 이거 정말 선생님 뭐가 아쉬워서 그럼 나 꼭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금수저 다 좋은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나라에서 저는 그래도 금수였으면 좋겠어요. 폭행해도. 예를 들어서 진짜 빈민 국가에서 석유가 났어요. 그러면 다 대박 났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다음 거는 뭔가요? 석유가 나는 순간에 나는 대박이 난다고 판단을 들어오는 순간에 바로 외세가 그걸 가만두지 않죠. 외세의 침략에서 그 나라는 오히려 소국이 되버릴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하자원을 해냈다. 다 대박이다. 오다지다.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거예요. 그것이 나옴으로써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은 하나의 미지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섬에들 하나씩 갖고 있어요. 여기 지어자니 뭔지 알 수가 없어.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물인 줄 알고 봤더니 썩은 물 나오는 거고 기름 나왔더니 옆집에 쳐들어오는 거고 이러한 계속 반복하는 그래서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왜 이렇게 될 때는 망하고 망할 때는 또 올라가고 이것은 모든 것이 기의 변화하고 내 바코드하고 계속 조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진짜 자기가 이 흥망성쇠가 나의 흥망성쇠가 어느 정도 주기인지 지금 진짜 올라가고 있는 시기인지 내려오고 있는 시기인지 알면 내려왔을 때는 준비 정말 잘하면 되고 올라갔을 때는 또 겸손할 줄 알면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 주기를 진짜 아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이 그거를 상담을 함으로써 현재 본인의 위치가 어딘지 그렇죠? 이것을 알려주는 건데 그것을 내가 꼭 아래에 있으니까 이거를 위로 그냥 점핑해 주십시오. 이거는 해주겠다는 사람한테 사기꾼이에요. 또 내 손에 장지 져라. 장지 지세요. 어떤 분, 그러니까 우리가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50명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저하고 코드가 코드가 똑같은 사람이. 근데 저하고 똑같은 삶을 살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제가 왜 그런 이야기 가장 많이 모르잖아요. TV에서도 나오면 왜 똑같지 안 삽니까? 막 왜 누구는 이렇게 살고 그럽니까?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데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아직도 잘 안 풀려요. 왜 그럴까 되게 안 풀리는데 아까 설명 듣고 나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오다가도 그래도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 만나는 사람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저하고 똑같은 코드를 가진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 다른 데서 이 똑같은 사람 만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영향을 내가 분명히 받을 건데 저는 좋은 영향을 받을 거고 여러분들도 이사책님 오셔서 지금 좋은 영향을 받고 계실 텐데 그분은 어떤 영향을 받는지 몰라요. 저보다 더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막 길을 깎아먹는 사람과 이게 또 있으면서 길을 안 좋게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건가요? 그렇게도 설명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할 때 사주팔자라고 하는데 그때 바코드가 내 인생에 미치는 그 영향? 네. 영향은 제가 30에서 35%를 얘기를 해요. 그 그래도 다음에 엄청난 이제 거예요. 내가 쓰고 있는 이름이라든가 내가 거주하는 뭐 풍수라고 하는 이런 것들 한 3%에서 5%. 그런데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 지금 아까 했지만 지금 여기서 똑같이 나온 에코스가 지금 어떤 차는 지금 차고에 박힐 수가 있고 어떤 차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고 어떤 차는 지금 예쁜 지금 이런 데이터 그 차도 있고 어떤 차는 지금 딱지 띄고 차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차가 어디 있다가 똑같이 다닌다는 것은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 차라는 것은 똑같이 주어져서 35%씩.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바로 아까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내가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내 차만 딱지 띨까? 나머지 49%는 딱지 안 뛸 수도 있어요. 내 차만 뛰는 거야. 나는 왜 그때 왜 내가 관리를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좋은 사람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지금 머리끄댕이 잡고 지금 대판 싸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토요일이니까 조에서 이불 소리가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럼 그 운은 거기 없나요?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과 나의 여러 복합적인 그 차라고 하는 건 똑같이 보였지만 그 차를 운행하고 싶다. 지금 운행을 해야겠다. 어디로 가야 되겠다. 이건 내가 어차피 내가 정하니까. 나한테 주어진 건 뭐예요? 차만 주어진 거예요. 그 차가 굉장히 나만 끄끈 차니까 이 차가 마음에 안 들어 뒤집어 엎거나 스스로 긁어버리거나 스스로 뻥꿀 내거나 폐차를 떨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개똥도 약에 쓸 때가 있다. 언젠가는 그 차가 기운을 받아서 최고 효과를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하는데 좀 조언을 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고 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그게 카운셀링의 개념이 사주의 명리학이지 점은 아니다. 그 전에 단계도 우리가 사주를 독립적으로 받은 건지 네. 또는 뭐 예를 들면 조상의 음덕도 영향이 있는 건지 또는 윤회 선생의 그 업이 연결된 건지 그런 것들이 아마 크리스찬하고 관련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크리스찬, 그죠. 불교도 윤회 사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죽으면은 올라가서 10번의 그 재판을 받는다고 그러죠. 우리 삼신제잖아요. 우리 삼신. 네. 근데 천상세 가면 10번의 십신제예요. 십신제. 그래서 처음에 죽자마자 우리가 7번의 재판을 받죠.
그래서 근데 다섯 번째 그 이제 관문을 통해서 다섯 번째 그 관문에 그 판결한 사람이 염라대왕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염라대왕이 전생부 엠마조라고 하는 연파조라고 쭉 남겨서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퉁치잖아요. 내가 잘한 게 이만큼 못한 게 퉁치자 이렇게 되는데 이 신의 세가 이 기회에는 퉁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퉁이라는 게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는 거예요. 상은 받을 건 받고 벌은 받을 건 받는. 그래서 이제 일곱 번째 우리가 재판을 받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49제라고 하는 거지. 49.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그 재판 같은 뇌물 쓰는 거예요. 잘 받아내고. 그래서 7번을 예심을 거치고 그래도 불복을 하면 30이 더 있죠. 그래서 1년 100일, 그 다음에 1년 3년 탈사. 그래서 불교에서는 전부 10번의 그러한 판결을 받는다. 그래서 거기서 판결을 받아서 너는 뭐 누가대로 불구덩이로 가라. 너는 혓바닥을 30m까지 뽑는 발설지옥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너는 뭐예요? 미생으로 태어나라. 하루살이로 태어나라. 또 너는 뭐예요? 사람으로 태어나라.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면 너는 최진사 땅에 셋째 딸로 태어나라. 그럼 기가 돌다가 착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윤회사상인데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사주가 결정됐다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사주가 그만큼 존귀하니까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뭔가 뭐예요? 앞에서부터 뭔가 원인이 있지 않게 되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적선지가는 필우여행이라. 내가 선을 많이 베풀면 필시 나한테 경사로운 게 있는데 당대의 발복이 아니라 후대의 발복도 가능하다. 그게 조상의 문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 사주의 종기성 아니면 우리 가족의 어떤 그런 가문의 명예 아니면 우리 가족의 관계 혈연 관계 이런 것을 아마 강조하고 또 신이 거기에 개입이 되면은 신의 섭리로 인해서 내가 그래서 그렇게 연결시킬 수는 있지 않겠냐 하는데 일단 저희는 뭐냐면 원인을 그 사주가 이렇게 나오는 원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온 결과의 그 사주를 갖고서 이제 그 사주의 특성을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주 자체는 어떤 네. 품격이 높은 귀한 사주도 있고 예. 네. 천한 사주도 있는데 네. 그 우리가 이제 그 후에 뭐 신강하다 신약하다 그러면 예. 같이 중립적인 얘기죠. 신강하는 게 좋은 거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내가 기가 강하다 하면은 강한 게 오히려 과유불급이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그렇기 때문에 강하면 뭐예요? 뭔가 그러니까 우리 동양의 그 모든 제자백가의 사상, 유가, 도가, 뭐가 모든 사상은 중정이 가장 화두예요. 중정 사상이에요. 치우치지 않고 강이나 약으로 치지 않고 중간을 지키는 그것이 바로 중용이라는 개념이죠. 그 중간을 지켜야 되는 거고 그다음 정은 정위예요. 있어야 곳에 있어야 된다. 있어야 곳에. 그것이 중정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 중정 그러니까 너무 지나쳐서 강해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되고 그래서 강한 사람은 뭐예요? 중화를 시키려니까 거기에 뭔가 제약을 가야 되고 뭔가 그분을 빼줘야 되는 그래서 설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를 빼주거나 약한 사람은 북돋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중정 쪽으로 이렇게 올리는 이게 화두예요. 화두. 그래서 이 화두가 그 사람이 화두가 뭐냐 이거를 잘 찾는 사람은 누마대로 용하다 아니면 잘 본다는 말이 나오는 거고 이것을 잘못 봐서 삐딱하게 본다면 오히려 더 치우치게 되는가 이것은 잘못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신강신약에는 그 다음에 기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도 예쁜 승용차 키코도 있고 그 다음에 벤츠도 있고 또 덤프트럭도 있고 중장비도 있잖아요. 바로 파워풀한 중장비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입니다. 중장비는 뭐예요? 달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승용차는 짐을 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각자의 분야가 또 틀린데 강한 것은 그 강한 거 나름대로 써야 되는데 그 강한 거를 도로에 밀고 들어온다. 이거는 부작용이에요. 약한 게 자기 주제를 모르고 1톤 차가 5톤 짐을 실었다. 이건 퍼지겠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중정 사상이 변하기 때문에 신강이냐 신약이냐 그 조건을 의미하는 거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움직이게 화두를 만드느냐 그것이 바로 인생의 화두가 될 수 있고 사주가 지향하는 목표가 될 수가 있다. 네, 잠깐만요. 갑자기 조금 있다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왜냐면 진행자분이 더 궁금하게 원래 그 토크는 진행자가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는 거지. 근데 아니 동양 철학이잖아요. 이거 다른 분들도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동양 철학인데 이게 미국 사람한테 맞냐? 네. 미국 사람한테도 얼마 전에 제가 어디에서 뭘 보니까 거기 요번에 대선에 대신 트럼프와 박근혜님과 또 이렇게 또 이게 일본에 계신 수상들과 여러분들을
또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구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봤어요. 근데 과연 이걸로 그분들 걸 볼 수 있나? 그러니까 우리 뭐 동양이니까 중국 분과 일본 분과 우리나라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을 이제 트럼프를 그래서 데려다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것은 우리가 기의 흐름은 바로 이 4계 가장 이제 계절이 중요한 거예요. 중앙주도. 예를 들어서 본인이 큰 나무로 태어났어요. 큰 나무로 태어나는데 봄에 태어난 나무, 여름에 태어난 나무, 가을에 태어난 나무, 겨울에 태어난 나무는 각각 책임과 의무가 틀려요. 권리도 틀려요. 봄에 나무는 꽃을 피워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고, 여름에 나무는 숲이 우거려야 되고, 가을철 나무는 열매가 많이 열려야 되고, 겨울철 나무는 베어서 기둥을 만들어야 되는 나무예요. 근데 봄에 태어난 나무를 강하다고 해서 도끼로 밑둥을 잘라버렸다. 이거는 뭐예요? 1년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렇죠? 여름에 나무를 내가 잘라 제목을 쓰겠다. 잎이 우거냐고 똑바른 것 같아 잘라보니까 막 휘었어. 그럼 제목이 안 되죠. 각자의 그러니까 우리 이 사주 명리학은 다른 것에서 계절을 가장 중요시 여겨요. 계절을. 그런데 바로 계절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사계가 있는 지역에서는 다 통용이 돼요. 그러니까 사주 명리의 가장 맹점은 뭐냐면 사계절이 없는 것. 즉 남해계선, 북해계선 사이에 있는 적도지방과 그 다음이 북극권과 남극권 이쪽에 사람 사계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사주 명리학을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미래의 지금 5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생년월일치를 갖고서 기lum합을 예측하는 걸 명리학이라고 합니다. 그 명리학에도 종류가 많아요. 사주 명리학이 있고 장주서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길거리에서 파라고 돋보기 쓰고서 그림책 보내시는 거 있죠. 네. 당사주가 당사주도 있고 뭐 토정비결도 있고 대장작이 여러 가지 파트가 있어요. 그 중에서 사주 명리학 여러분들과 제가 강의한 지금 이것은 24절기 입중모수 중국에서 우리가 구정을 지나도 아직 해가 안 바뀌었다. 그럼 입출 빙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계절력을 갖고 판단하는데 계절이 없는 거에서 그 계절을 못 풀잖아요. 그런 사람은 순수 태음력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순수 태음력. 그 다음에 또 순수 태양력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12사인국을 하고 있는 서양별자리 있죠. 뭐 항소자리, 천신자리 그것도 12개의 기운이 돌아가요. 똑같이 우리나라. 그래서 그런 걸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사주 명리학만큼은 계절이 사계가 있는 지역에서 출생한 사람이 적용이 되는 출생한 사람 네. 그분이 여기 와서 살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현재 삶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전체 흐름은 네. 그 코드는 해석이 안 되죠. 그러면은 네. 좀 뭐 부분을 뭐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그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감히 제가 이 쟁이라고 말을 쓰고 저 부분에 대해서 노한장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한반도가 이제 대부분 뭐 간방이다. 간방은 이제 북동쪽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간방이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근데 한반도 구분을 한다고 하면 당군에서부터 쭉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근데 대한민국에 그러면 출생이 언제냐를 알아야 돼요. 출생이. 그래서 일부는 1945년 8월 15일이다. 어떤 사람은 1948년 정부 수립이 8월 10일이다. 아니다. 임정이 먼저다. 서로 지금 왈가왈부를 하고 있는데 그걸 알아야만 정해져야만이 아까 저 코드가 나오잖아요. 코드가. 그럼 그 코드에 따라서 이제 올해의 운세, 이 기가 들어와서 어떻게 이것이 좋아하냐 부좋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감히 뭐 실력이 짧아서 이제 저가 이제 감히 그런 걸 아직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럼 기업체는 설립할 때도 날짜를 따져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업일자, 상냥일자, 상냥 시간잖아요. 날 잡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터 닦을 때 방향 잡아요.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수억 들여서 성전 이루는데 방향 잘못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 방향 잡는 근데 것을 또 우리가 예수님 탄생할 때 누가 제일 먼저 쫓아갔어요? 동방박사. 동방박사가 뭐 보고? 별을 보고. 그렇죠. 어디 동양에서 뭐 별을 보고 인간을 구해줄 저기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래서 쫓아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동양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거기까지야. 어느 나라 박사가 무슨 별을 보니 그걸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언급을. 아무튼 그건 우리나라 박사래요. 네,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최승희. 똑같은 질문. 네.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게 길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 길이 그분하고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맞아. 잘 자, 알아요. 네. 그러면 뭐냐면
지금 지금 아프리카 난민들과 중동 지역 난민들이 유럽으로 가면서 배를 타고 가면서 지금 수없이 많이 죽죠. 또 우리 6.25 때 피난을 엄청 많이 내려왔어요. 또뭐 폴포트 정부에서 수백만 명이 죽었죠. 근데 그 와중에서도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와중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큰 흐름이 있다고 해서 큰 흐름을 타는 사람은 그만큼 뭐야? 큰 배야만큼 큰 흐름에 흔들리는 거지. 작은 배 같으면은 그 흐름에 별로 영향을 못 미치고 또 작은 파도 같으면 큰 배가 큰 영향을 못 미치게 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삼각파도가 몰려오는 우리의 눈에서도 삼각파도가 몰려오는 그런 기가 있어요. 우리가 사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버뮤다 삼각지대예요. 즉 멕시코만 그쪽에 버뮤다 삼각지대가 그 조류가 세 군데가 모여서 딱 모일 때 거기는 10만 톤 배가 올라가도 가운데가 쫙 잘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SOS도 못 치는 거야. 그래서 그 버뮤다 삼각지대에 수많은 배가 지금 뭐야? 침몰돼 있는 거예요. 어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근데 우리가 기가 세 군데로 몰려오는 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그 기가 들어왔다 그러면 아 나는 손 놔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안 그런 거예요. 우여분이 잘못 판단하시는 것은 어떤 행위 자체와 행동 규범 갖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톡행위가 누가 나를 때렸어. 때린 것 자체만 갖고 얘기해요. 우리 모르는 걸 살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살이 있다 무슨 살. 그건 내가 때린 거야. 그럼 때린 건 나쁘죠. 근데 내가 격투기 선수고 권투 선수인 거예요. 그럼 난 때릴수록 뭐예요? 돈 많이 받고 이름 올라가. 내가 칼을 서 그 사람을 피를 나게 했어. 분명히 상해예요. 그렇죠? 근데 나는 의사야. 서저리 요즘 한참 유행하는 뭐 의사 있잖아. 매일같이 수술하고서 뼈 잘라내고 다 잘라내. 그래도 존경받고 돈 벌어요. 내가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에요. 살인 자체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내가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야. 나는 적군을 많이 죽일수록 훈장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행위 자체 갖고 우리가 자꾸만 뭐냐면 이걸 어필하는 거예요. 너는 이런 살인 이런 것이 있으니까 안 좋다. 근데 사람마다 그거를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부적합하게 부당하게 받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주권이 막 기는 흐르고 들어오기 때문에 나한테 나쁜 기가 들어오는 사람이랑 반면에 좋은 기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행위 자체만 갖고 사람 비난을 해. 너 죽을 거다. 안 좋다. 근데 그 사람 그걸로 대발하거든요. 우리가 권력을 지르는 사람, 마음 약한 사람 하겠어요? 서저는 아무나 하겠어요? 배 자르고 그 내장 다 자르는데 아무나 못해요. 그럼 그건 뭐예요? 그런 기가 강해서 남을 누를 수 있는 기가 강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큰 구분이 한다고 해서 비록 표현은 나라가 망해도 사람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분은 전체 우리나라 전체 흐름이고 거기서 사는 사람은 그 구분을 그 흐름 속에서 즐겁게 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표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표류하는 사람은 지금 뉴스에 지금 떠오르는 사람들은 표류할 거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일부는 재밌을지도 몰라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것을 또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그것을 아 지금이 호기다. 열심히 지금 뭐예요? 전진하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각자가 자기 그 큰 흐름을 내 코드하고 어떻게 맞추느냐. 근데 지금 저도 걱정되는 게 이 흐름에 타갖고 지금 잘 나가겠다고 막 지금 고속 전진하는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언제 집차만 파도가 타이타닉에 무너지는 식으로 가다가 푹 떨어질지 모르는데 우리가 고속 치는 사람이 첫 끝발이 개끝발. 그렇죠? 또 문지방 넘어가야 한다. 딴 거 안 딴 거는. 지금 과정에서는 치고받고 할 때 열받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고 현재 이것을 질게임을 즐겨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우리가 몰입을 하고 거기에 그냥 내 모든 것을 걸다 보니까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으세요? 저요? 네. 제가 몇 살인데? 잘 관리하시니까? 50대 후반. 50대 후반. 5년 많이. 많이. 50대 후반 보는 거 한 7년 만에 듣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자주 느껴서 그런가? 제가 지금 6학년 3반입니다. 와, 그렇게 안 보여. 네, 3반인데, 저희 친구들 너랑 얘기하고 내가 무슨 뭐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고, 뭐 도희랑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러는데요. 현재 흐름이.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50대, 그러니까, 20대 사용하는 아까 언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동 거지는 뭐 젊을 수 있는데, 사용하는 언어가 그러면 명리학을 따라 하시니까 그런 것을 것도 있고 기준으로 해서까지 사용하는 언어를 알겠습니다. 예를 든 것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저는 뭐냐면
저도 진짜 엄청나게 바닥도 쳐봤고요. 제가 아직까지도 한 20년 동안 짊어진 짐이 아마 3년 되게 큰 거예요. 엄청난 짐도 있고. 저는 이제 원래 법학이 전공입니다. 석사는 법학이에요. 형사법을 연구했는데 삼성에서 한 10년 근무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장하겠다고 나와갖고 6개월 만에 손들고 20년 동안 회장을 했어요. 전백년 회장. 전국 백설협회 회장을 장기 집권을 했죠. 하다가 용왕님도 면담도 한 3번 신청을 했어요. 용왕 면담도. 근데 아까 했죠. 내 키가 죽을 키가 아니면은 죽지 못하는 거예요. 용왕님 만나러 3번 갔는데 3번 다 면담 거부하시더라고. 갈 때가 인천에 오이도 가고 막 갔는데 다 썰물이야. 용왕님이 안 계셔. 내 기가 그 지금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는지 아셨어요, 혹시? 그걸 알았으면 그 제가 한강에 갔을 거예요. 옆에 한강이 제가 모르고 가신 거구나. 한강이 있는데 왜 굳이 서해바다까지 가느냐? 그때는 아직 근데 그건 모르셨구나. 뭐냐면 내가 뭐요? 만약에 진짜 죽을 운이라서 내가 한강에 갔겠죠. 그죠? 그때 서해바다. 근데 제가 부산 가갖고 태종도를 한번 가봤어요. 거기서 딱 3초면 용왕님 만나겠더라고. 하나, 둘, 셋 하면 용왕님. 거기 펜스가 없어요. 네. 펜스가. 거기는 또 썰물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거기는 내가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용왕님이 면담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해필은 그때 내가 오이도로 갔을까? 인천 쪽을 갔을까? 그래서 갔다가 용왕님한테 면담 거절하니까 열받잖아요. 그때 사마보석이 있을 텐데 그래서 홍대 앞에 가갖고 그때가 아침 한 9시 반이니까 열심히 됐을 때예요. 노래방에 가갖고 아침 10시에 들어가서 밤 8시까지 노래를 부르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활이 부침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망울이나 용미를 가게 되면 뭐가 있죠? 묘가 있죠. 그 묘마다 사연 없는 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담하시면 내가 지금 최고로 많이 앓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런 삶을 삽니까? 맞아요. 근데 제가 다 듣고 안 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아직 덜 아프네요. 그래요. 어머, 더 아파야 되는데. 왜냐면 진짜 아픈 사람은 진짜 아픈 어디도 사람은 못해. 아야아야도 못해. 어디도 못해. 내가 지금 아야아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만까지 기력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진짜 아픈 사람은 아야아야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당신이 아프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물론 아프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더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내 책을 소설을 쓰면 내가 뭐 상중하로 씁니다. 아니면 한지입니다. 이렇게 파란만장 삶을 살았어요. 그럼 저도 제 얘기를 해주죠. 그 다음에 한지가 이런 한지를 12권짜리를 상중하로 내는 대하드라마로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기본이 3권은 다 기본이에요. 다 10살 먹은 사람이건 20살 먹은 사람이건 80 먹은 사람이건 다 뭐 사연이 다 있어요. 그 망울이 용민이 그 많은 공동묘지에 사연 없이 들어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그 사연을 갖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실제 아픈 사람은 오히려 진짜 아야술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 나는 뭐예요? 그나마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저기 어디야 그 소축사 마을인가 거기 가서 보면 아이언노랍시는 내가 구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 능력이 없어 구걸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저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위만 바라보는 것도 물론 좋지만은 내 밑에 항상 내 아래에 그런 것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 사주명도는 통계라고 얘기하기 쉽는데 관상하고 손금도 그러면 그렇게 이제 아까 했지만 이제 여러 가지 다르게 보니까 그 상황이에요. 어떤 형상을 그 얘기는 우리 끝나고 아, 왜냐면 예. 네, 이제 또 마치고 어디 또 약속 있어서 가셔야 될 분들이 계시니까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또 너무 토크까지 이렇게